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14.5% 이상 급등했습니다.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8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에 대해 중국 자동차의 경쟁 심화를 이유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간밤 두 기업의 주가는 나란히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전 돌입을 시사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 국방부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 개의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개정안과 더불어 남녀 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 등 개정안들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 랠리를 이어갈 상승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는 닷새 만에 그리고 S&P 500 지수는 단 사흘 만에 상승 랠리가 아쉽게도 종료가 됐는데요. 크게 아쉬울 건 그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또 반도체 훈풍이 연이어서 불어졌기 때문인데요.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재현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2% 추가 상승, 드디어 시총 3조 달러 선을 재돌파해줬고요. 또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애프터마켓이었죠. 이날 장마감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4.5% 이상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가 약 3.5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65%,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각 9%대 강세 띄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간밤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역시 오늘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밸류업 모멘텀이 소멸되게 되면서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힘이 빠졌었던 코스피 1.3% 이상 크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금 시각 1.75% 역시나 이 간밤 미국발 반도체 훈풍의 여파로 지금 시각 2640선까지 껑충 뛰어오른 코스피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까지 외국인은 총 6거래일 동안 3조 8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현재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물 담아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관측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24%,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768선 지나면서 77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약 26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양시장이 크게 뛰어올라준 가운데 특히 오늘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3%대 이상의 반등을 장초반 보여줬다는 게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 이 트럼프 트레이딩의 반대죠. 이 해리스 관련주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 대선에서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갔었던 분야, 바로 경제 분야였었죠. 하지만 이 경제 분야에서마저도 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따라잡고 있다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는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가면서 보도에 따르면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평균 12%포인트 이상의 트럼프가 우위를 가져갔다면 이 경제 분야에서의 이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률은 약 6%포인트가량 격차를 줄여가게 되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점점 팽팽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반대가 되는 적수, 이 해리스 트레이딩의 중심이 되는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은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 꼽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뭐 다우는 조금 빠졌고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반도체 지수는 오르긴 올랐는데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보합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시간외에서 엔비디아도 강세력 마감을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뭐 기사도 오늘 아침에서 나오죠. 뭐 HBM 뭐 부족하다 얘기서부터였고, 기사 제목이 올해 내년 HBM 이미 매진, 마이크론 주가 14% 급등. 뭐 내용은 뭐 메모리 풍향계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93% 급증, 예상치 웃돌아, 메로트라 CEO, AI가 반도체 판매 이끌고 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상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모건스탠이었죠. 이상한 보고서 나오면서 뭐 4분기 뭐 고점이다, 뭐 거품론이다, 뭐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삼성전자도 계속 빠지고. 근데 제가 그 기사 믿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IT주들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실적은 뭐 안 좋은 얘기 막 하라 그래요. 어차피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근데 왜 안 가느냐? 근데 오늘은 왜 움직이느냐? 기사빨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예상해 볼까요? 좀만 더 지나봐 봐요. 분명히 또 안 좋은 얘기 또 나옵니다.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거품론, 4분기도 고점론 또 얘기 나오면 또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드는 흐름들이 끝나려면,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나스닥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얘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오늘 딱 저항대 걸리는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지가 지금 109점, 그러니까 저점이 86달러 선이었는데 86달러 그 저점에서 지금 109달러 선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 딱 저항에 걸리는 자리요. 물론 지금 뉴스를 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길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더 가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가는 거지 나스닥이 이게 넘어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만큼 크지는 않아요. 걔가 뭐 급등한다고 나스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넘어가려면 그 3인방이 넘어가야 돼요. 그 3인방이. 시가총액 4천조짜리들이 넘어가줘야, 그래야 이게 넘어가는데 아직 안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거의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한 달 가까이, 일주일만 더 가면 이제 한 달을 채웁니다. 한 달 가까이 올라오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한 달 정도 움직이면 항상 빠졌습니다. 한 달 이상을 잘 안 갔어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래 어제 일단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뭐 지금 반도체 되게 잘 가죠. 뭐 제주 반도체, 뭐 네오셈, 거기다가 미래 반도체, 하이소닉 지금 막 급등하고 폭등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 맞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8% 급등 나오고. 근데 저 얘기들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려면 넘어가야 돼요. 나스닥이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한 달 가면은 주춤주춤거리거나 빠지거나 죽는 건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도 이제 거의 한 달을 채우는데 올라가는 게, 다우존스도 그렇고, 다우존스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흔들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건 알고 가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2%, 3% 조정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정상인데,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한 달 올라가면 한 번 빠져주고, 한 일주일 빠져주고, 또 한 달 올라가면 일주일 빠져주고,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조만간에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다가 일주일 안쪽으로 해서 만약에 2% 3% 빠진다 그러면 아 잠깐은 조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서 IT주 막 흔들리게 되면 아 그냥 원래 있던 그렇죠 원래 늘 있었던 흐름들이니까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야지. 지금 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시간 외에서 막 급등을 하고 어닝스 프라이즈고 뭐 반도체가 뭐 모자르니 어쩌니 이미 그 얘기는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던 얘기고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서 지금 막 급등한다고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스닥이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기 전에서는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 내년에는 뭐 더 좋아지겠지. 내후년에는 2026년도에는 더 좋아지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뭐 물린 사람들은 가져가는 거지만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주일 정도 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 자체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고 미국이 흔들려야 우리나라도 마음 놓고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나스닥 다우존스가 2% 3% 빠진다.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빠질지 다다음 주에 빠질지 11월 달에 빠질지 12월 달에 빠질지는 모르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한 이 정도 올라오면 미국장도 이제 2% 정도 내려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장 빠졌다고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후반이나 다다음 주나 그쯤 되면은 한번 떨어진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저항대 걸리고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조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넘어가 버려요. 돌파가 돼버려. 그러면 그때서는 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상승이. 근데 주구장창 우리나라 시장이 뭐 11월 달, 12월 달 돼도 하나도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와 있으니까 뭐만 하지 말아라. 많이 올라간 거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어제 비만 치료제들 많이 올라갔다가 흔들렸죠. 근데 오늘 좀 다시 움직이죠.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서도 뭐 이런 테마 저런 테마 뭐 딥페이크부터 해갖고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간 것들을 데리고 그렇죠 그런 애들 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떠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한 1, 2주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미국에서 좋은 얘기 나와서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고 하는 건 알겠는데 급등하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미국장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뒤에 음봉 떨어져고 2% 3%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 막 호재 뉴스 나오면서 반도체들 막 급등했던 그 뉴스가 거꾸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를 겁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또 모건 스탠리가 아니다 또 거품론이다. 뭐 반도체는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고점이다. 마이크론은 나오는데 인텔은 안 나온다. 뭐 쟤는 나오는데 엔비디아도 실적이 이런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흔들리겠죠. 또 흔들리다가 또 그러면 흔들리면 또 무슨 얘기 나와요? 또 좋은 얘기 나와요. 또 좋은 얘기 나오면서 아니다. 또 다시 인공지능은 또 여전하다. 좋다.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하시고 뉴스를 너무 믿지 마셔라.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수익 난 사람들은 많이 올라왔으면 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시고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고점이 떠 있고 강하다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계속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비록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잠시 멈춰섰지만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 반도체 테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전력 설비도 5.78% 이상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 의료기기도 새롭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이 고민되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저희 투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반드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화나 관련주 어제도 마찬가지로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과연 동일한 종목일지 아니면 다른 친구가 나와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오성 첨단 소재 2.34%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지금 시각 이 반도체 잔치에 다소 소외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로서는 2,085원 선까지 밀려난 이 오성 첨단 소재 앞으로 과연 어떻게 다가가 볼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오성 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로 되어 있고 어제도 이제 동일하게 추천주 드렸던 종목인데요. 테마주들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T주는 연속성으로 나오려면 더 좋은 얘기를 꺼내야 돼요. 오늘 나스닥이 아주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나스닥 선물이 폭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뉴스에 오늘 뭐 나스닥이 뭐 폭등을 해가지고 뭐 나스닥이 뭐 2% 3% 급등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만 가면 이제 한 달 동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거고 미국 시장도 그러면 한 달 내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달 정도 올라가면 다시 밀리는 조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오르면 조정, 오르면 조정. 요 패턴에 지금 안에 지금 계속 올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장도 여기서 뭐 폭등 느낌보다는 계속 여기서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또 흔들겠죠. 또 모건스탠리라든지 뭐 다른 애들이 누가 나와갖고 뭐 경기 침체 얘기를 또 꺼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플러스 0.5%인데 저걸로는 안 되고 한 2% 3% 올라와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 그래야지만 IT주들이 연속성이 나오면서 IT주 장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뭐 3% 올라가고 내일 모레 또 4% 올라가고 다음 주에 또 3% 올라가서 역사적인 고점 뚫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2,800, 2,900, 3,000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18,000에서 19,000 뚫어버리고 역사적인 고점 가고 2만 가고 22,000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 엔비디아도 시가총액이 5,000조, 6,000조 뭐 이 정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가면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돌파가 됐을 때 우리가 그 꿈을 꿔는 거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테마주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제가 제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있잖아요. 급락이 아닙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장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그럴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떨어지는 애들은 IT 섹터였어요. 그럼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대응하셔라는 얘기를 7월 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물론 그 대상포진 때문에 움직였지만 진매트릭스가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지금 PCL도 지금 8% 올라가고 올 겨울에 저거는 대상포진이 아니고 저는 엠폭스하고 진단키트도 잘 갈 거라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주들 너무 많이 폭등을 하고 너무 많이 잘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 지수는 3,000을 넘어가고 3,400도 금방 갑니다. IT가 폭등주가 나오면. 근데 그러려면 나스닥이 22,000을 뚫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6,000조, 7,000조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테마주들 IT보다는 좀 등치가 작은 애들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IT보다는 지금은 제약바이오라든지 해리스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테마라든지 이런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테마주 위주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와 오늘도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런 애들은 오히려 거꾸로 잘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오늘 IT주를 갖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IT주 잘 가는데 제가 뭐 괜히 뭐 찬물 끼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미국 장도 여기서 폭등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에서는 IT주들은 또다시 며칠 뒤에 또다시 흔들릴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흔들린 틈바구니 속에서 또다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전고체가 움직이거나 또 딥페이크가 움직이거나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마주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그 테마주 내에서 오성 첨단 소재 가지고 나온 거고요. 해리스 쪽이 지금 계속 대선 쪽에서 약간 우세의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쪽 테마가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바이오를 갖고 나올까 하다가
시장이 많이 조정받게 되면 이게 좀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많이 떠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떠 있는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우리바이오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조만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차트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든 테마주들은 계속 좋다. 어쨌든 IT가 강해서도 좋고 IT가 흔들려서도 좋은 건 테마주다. 이유는 시장이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조정받더라도 다시 또 오르기 위해서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미국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장 보고 왔다 갔다 박스권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오늘도 오성첨단 소재고요. 이따가 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오성 첨단 소재, 과연 매수가도 어제와 동일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19일과 20일에 만나봤던 파미셀 매수가도 동일하게 5,44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9일 기준으로는 1.5%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20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그리고 24일에 만나봤던 시젠 매수가는 25,1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나란히 5%의 상승률 기록해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이틀 연속 성공해줬습니다. 또 이어서 9월 25일 오성 첨단 소재 2,140원 선에 어제 공략해봤는데 0.2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표적 종목들 상황 다 같이 정리를 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오성 첨단 소재 오늘 과연 어떻게 대응 전략 꾸려볼지 또 오늘의 매수가는 얼마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오성 첨단 소재 차트를 보면 61선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IT주들이 이렇게 빨갛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시장을 뭐 불태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안정세를 주면서 낙폭가디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안 갔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HB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T주들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버티는데 뭐 좋은 얘기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준 게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가 그냥 건재하다. 안 끝났다. 뭐 거품론 그거 아니다. 그걸 불식시키면서 반도체 여전히 모자르고 뭐 인공지능 쪽으로도 여전히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할 거다. 실적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애들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좋은 쪽만 얘기하자면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조만간에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흔들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IT주들이 계속 급락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의지를 그래도 보여주면서 움직이면 우리나라 지수는 이게 지수하고 중요해요. 테마주들은 지수는 급락이 안 나와요. 뭐 내려온들 2,500이죠. 2,500 나오면은 전문가님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이나 큰일 나는 거지. 테마주들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갑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테마주들만 좋아요. 오히려 지수가 폭등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 내일 10% 가고 하이닉스 20% 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20% 가고 그렇게 하고 단기간에 100% 올라가고 삼성전자 100% 올라가고 그럼 넘어가겠죠. 그러면 IT 부품주만 좋아요. 테마주도 안 갑니다. 뭐 안 가지는 않아요. 가긴 가는데 그냥 글로만 몰리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테마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장이 상승장으로 보고 있고 장이 좋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겁먹지 말라는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도 시장이 상승장이고 미국장이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죽질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성첨단 소재 이 저점을 웬만하면 깨지 않는 선에서 거래 실렸죠. 이런 애들이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완전 바닥에 있고 뭐 대마 관련주이긴 하지만 사실 뭐 얘는 오성 첨단 소재 이름 뭐예요? 첨단 소재 보면은 코스닥 쪽에 뭐 디스플레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IT예요. 얘도 따지고 보면은 기업 내용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으로 되어 있죠. 오성 첨단 소재. 근데 이제 대마 관련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도 적자 아닙니다.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재작년에 24억 벌었고 작년에서 120억 벌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IT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IT주들이 어쨌든 간에 저는 장기적으로 대마불사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도 바닥에서 뭐로 엮이든 뭐 해리스 테마로 엮이든 아니면 IT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엮이든
얘도 우상향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냥 수익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조금 올라갔죠. 0.2% 올라갔지만 저점은 안 깨질 것 같다. 장이 좋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이런 애들은 잘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드렸던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아요. 자 대봉 LS 비만 치료제들이 블루엠텍서부터 해서 어제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대봉 LS가 또 14%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또 엔디 플러스가 됐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주일 안쪽으로 우리나라도 일주일 안쪽으로 조정을 받는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2% 3% 떨어진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런 애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어요. 30% 정도.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조정 안 받고 이러다가 또 내일 또 15% 올라가고 이러다가 또 20%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중만 줄여서만 가져가면 되고 미국 시장이 조정 시그널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박스권장 같은 매매를 해야 되고 미국 시장은 그냥 끌고 와도 됩니다. 어차피 조정도 세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자, 다음 한미약품. 자, 제약주. 좀 무겁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죠. 17.6% 수익률 달성한 중에 있고요. 이것도 출연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됐던 종목은 아니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자, 다음은 셀트리온. 저는 올해 제약주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벼운 것들이 빨리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가 이게 원래 엠폭스, 코로나 관련주 이쪽인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있다가 얘는 이제 그 대상포진 이슈 때문에 이제 콱 하고 튄 건데 다른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 대형주도 셀트리온, 한미약품, 알테오즈 이런 애들이 버텨주면 바닥에 있는 저런 이제 조그만 애들이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엑세스 바이오 이런 애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올 겨울은 그래서 제약주들 한미약품, 셀트리온이 좋지만 최고의 종목이지만 수익률은 뭐 진매트릭스, 엑세스 바이오, 뭐 시젠 뭐 이런 쪽에서 큰 수익은 거기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좋은데 얘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얘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고무보트 그러니까 그 고속정 보트랑 큰 유조선하고 사이즈를 보면 돼. 고속정 보트가 아무리 지가 비싸봐야 그 뭐 100억 하겠어요. 근데 유조선 큰 거는 몇 조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몇 조 해요, 몇 조. 몇십 조 합니다. 몇십 조 하는 그러니까 배로 따지게 되면 유조선 엄청 비싸겠죠. 몇십 조? 뭐 100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조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억짜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 단위 비싼. 하여튼 얘는 어쨌든 시가총액 4위 3조짜리 종목이고 무겁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기암과 같은 그런 종목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천천히 가시는 분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자, 다음은 샤페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가서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뿐입니다. 뭐 세력들이 물렸나 보죠. 뭐. 세력들이 주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징어 대리만 남겨놓고 가져가시면 돼요. 132%나 올라온 종목이니까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고 설명은 이번 주 내내 지난주도 많이 했으니까 9월 2일, 9월 3일 날 드렸던 종목들 134%까지 다 올라갔고 한국 BNC. 한국 BNC. 요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도 들어가지만 대마 관련주도 들어가요. 보톡스 관련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종목인데 우량하고 회사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거 못 간 애들이 지금 순환하고 있네요. 비만 치료제 대화제약도 비만 치료제인데 뭐 다른 이슈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못 갔던 애들 이거 움직이기 전에 모습 보면은 한국 BNC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국 BNC가 이렇게 튈 수 있는 거예요. 진매트릭스처럼 바닥에 있다가 대상포진 이슈로 올라가듯이 제약주들은 각각의 나름대로 뭐 탈모 치료제가 됐든 뭐 무슨 구강암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폐암이 됐든 아니면 무슨 암이 됐든 뭐 등등등등 뭐 별의별 그 이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벌레 물리는데 뭐
무슨 그런 관련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뜻이 뭐가 이슈가 나오면 잘 움직여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비만 치료제, 대마 관련주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 뭐로 하든 뉴스가 나오면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 세력들이 뉴스가 준비가 안 됐는지 아직 움직임이 없네요. 그래도 수익은 좀 나왔습니다. 23.1%. 그래서 이미 수익 달성을 했으니까 많이 팔고 일부 조금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오성첨단 소재. 오성첨단 소재. 그러니까 지난번에 드렸던 자리에서 지난번도 비슷한 자리였죠. 이때에서 드렸던 자리였는데 그리고 나서 팍 하고 튀었죠. 저항받고 다시 밀려서 다시 제가 추천을 어제서부터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수익률은 적지 않아요. 20.3%나 났습니다. 매매하는데 5% 10% 먹으면 땡큐인 건데 벌써 20%는 한번 났었던 종목이니까 잘 팔았고 다시 또 공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약품. 뭐 숨겨진 비만 치료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낙태법 지지 관련주하고 헬스테마로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14.5% 수익 나고 마찬가지 오성첨단처럼 다시 밀려 있죠. 밀려 있으니까 또 조만간에 움직이겠죠. 미국의 대선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다음은 명문제약. 명문제약도 최근에 들었던 테마주 패턴 매매였는데 쭉 빠진 다음에 공략한 다음에 이슈 터지니까 27% 급등을 나왔고 여러분이 샀던 자리에서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29% 수익이 났었고 그래서 팔라고 얘기도까지도 해드렸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안전한 쪽은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바로 대마 관련주 쪽이 움직여야 이쪽이 그러니까 뭐 얘가 먼저 움직여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움직이든 해리스 테마로 확 움직이든 트럼프 테마로 대마 관련주가 확 움직이든 뭐 그렇게 해서 대선 테마주로 확 몰리게 되면 둘 다 움직일 것 같아요. 오성첨단소재랑 뭐 명문제약이랑 지금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거래도 실려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사다가 물렸네요. 그럼 다시 얘네들이 와서 올리겠죠. 뭐. 자, 명문제약. 그래서 이것은 29.2%. 자, 그리고 시젠. 이게 이제 그저께 이번 주 드렸던 종목인데 자, 바닥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니까 금방 수익 달성이 돼버리죠. 5%. 그럼 뭐 5% 수익 났으면 5에서 10% 정도 먹으면 팔아도 돼요. 3에서 5% 먹어도 팔아도 돼요. 그래서 절반을 팔고 절반을 욕심을 내고 더 가져가서 더 튀면 또 절반을 팔고 또 더 튀면 또 절반을 팔고 또 더 튀면 또 절반을 팔고 팔다 보면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비중은 너무 적은 것 같고 더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오징어 다리입니다. 더 살까 하는 생각 이렇게 막 올라가면 비중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 나서 팔았는데 너무 많이 팔아갖고 더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오징어 다리니까 그때는 이 악물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9.11 테러처럼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가 막 급락 나오고 막 미국장 급락 나오고 이런 현상 안 나오면 잘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샤페론처럼 130%나 올라갔던 종목이 마이너스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움직여요.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처럼 갑자기 급변 사태가 나지면서 급락을 할 때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수익 나면 계속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오성첨단 소재. 자, 어제는 2,140원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2,100원. 어제보다 40원 더 싸네요. 일단 전저점이 지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공략을 하는 거니까 거래량은 말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지난번에 움직일 때에서도 이러다가 갑자기 이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튀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요거 일단 우리바이오가 움직이면 오성첨단소재도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100원대에서 공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바이오는 여기 전저점을 주가 관리를 누가 하고 있고 뭐 며칠 뒤에 움직일 건지 지금 당장 움직일 건지 그건 세력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가 좀 거래가 실렸어요. 2,900만 주가 거래가 실렸습니다. 이때 3,300만 주 실린 것처럼 외국인들도 단타하려고 뭐 들어왔나 봐요. 들어온 상태에서 수급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락날락 하는 것 같고 패턴은 양호하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오성첨단 소재를 보시면 됐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좀 싸고 있는 전저점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들어가실 분들은 어제 2,140원 얘기했죠. 오늘은 2,100원 정도에서 또 저점 매수 또 하시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래가 실려요. 그렇게 해서 테마주들로 쫙 쏠리면
그때에서는 이것도 지난번에 급등하듯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급등하면 또 20%또 급등하고 막 30% 상한가 들어갈 것처럼 그러면 그때 쫓아가지 마시고 그때 절반이라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팔고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는 저점 매수하는 게 이게 박스권 매매 정석이죠. 오늘의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이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까지 다 같이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가능합니다. 저기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네요. 가온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3,0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역시나 5% 이상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이 44,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매수가까지는 갈 길이 다소 먼 가온칩스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차근차근 들어보고 올게요. 자, 가온칩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과거에서 막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나 뭐 앞으로 로봇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을 하거나 뭐 그러고 보니까 오늘부터 야간 심야 강남에서부터 그 자율주행차 택시인가 뭐 하여튼 그거 운행이 이제 시작한다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어제도 좀 움직였고 오늘도 워낙 뭐 IT주 강하니까 근데 반도체 장비만큼은 그렇게 강하게 막 튀지는 않아요. 어쨌든 IT는 죽지는 않습니다. 미래에서도 계속 좋은 이슈는 계속 만들어질 건 맞는데 나중에 이제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쵸 강아지 산책하고 막 그런 시대가 올 거는 같은데 저 죽기 전에는 볼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그럴 거는 같은데 왜 안 가느냐? 실적이 나쁘냐?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가 뭐 고점이다 안 좋다 뭐 그렇게 했는데 또 오늘은 또 좋은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또 좋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맞아요. 실적은 좋은데 근데 주가는 실적하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넘어가야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넘어가면 그래서 어제 똑같은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넘어가면 자 가온칩스는 어디로 가냐면 나스닥이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노트에다 적으세요. 나스닥 이 고가가 얼마냐면요. 18,671입니다. 이걸 뚫어야 돼요. 18,672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6만 원 쪽으로. 아, 전문가님 그러면 저 7만 원대 물렸는데 어떡하나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보시면 수익으로는 분명히 돌릴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IT는 점점 계속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빠졌으니까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추가 매수도 됩니다. 하면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가지고 지금 사면은 나스닥이 돌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다시 도로 떨어지잖아요. 일주일 뒤에 만약에 나스닥이 2% 3% 떨어지고 다우존스 2% 3% 떨어지면 가온칩스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18,072 이상으로 맞죠? 18,072 이상으로 여기를 넘어가면 18,672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시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냥 이 악물고 내년까지 버티시면 수익으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저희 반도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하나마이크론 25,000원에 3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2,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 이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로 이 매수가가 다소 높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동일한 전략입니다. 나스닥이 672. 여기를 넘어가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이거 안 넘어가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또 안 움직이고 또 여태까지 있었던 IT를 갖고 있었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징글징글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고 계속 그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안 넘어가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일단 내년에서도 더 좋은 얘기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뭐 계속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처음에서는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야 되고 뭐 GPU가 그래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들, 그러니까 반도체 칩, 그러니까 사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서 폭등하라고 좋은 건데. 그것 다음에서 움직이는 건 뭐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뭐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그걸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새로운 뭔가 먹거리 사업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겠죠. 인간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해서 처음에서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쪽들 지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칩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는 건데 그러다 저러다 보면 당연히 장비주도 좋아지겠죠. 장비도 좋아지고 소프트웨어 쪽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서 계속 벌어질 일들이니까 IT는 죽지는 않는데 이걸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이거 안 넘어가면 나스닥 여기 안 넘어가고 엔비디아 5천조 6천조 안 나오면 뉴스가 안 나와요. 엔비디아가 5천조 넘어갔으면 그래 뉴스 나오고 5,500조 됐습니다 넘어가고 6천조 됐습니다 넘어가고 뭐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해줘야 막 기관들도 들어오고 막 그럴 텐데 이거 안 넘어가면 뉴스도 나오다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걸 하시면 되고 어차피 많이 빠졌잖아요. 25,000원이면은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반토막 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서 살 건지 아니면 정말 스마트한 그런 기기들과 로봇들과 뭐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 같은지 그걸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걸 팔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 같다는 거에 투자한다라 그러면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재룡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급상승해주고 있는 전력 관련 테마주들.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3%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61,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금 시각 이 전기 전력 관련 인프라, 이 관련 모멘텀들이 굉장히 풍부하죠. 가장 먼저 오늘 중국이 추가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금을 더욱 푼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블랙록과 이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40조 규모의 달하는 이 전력 인프라 구축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력기기 관련 전력 전선주들 상승 추가 흐름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자, 전선 전기주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원전 테마는 지금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원전은 좀 바람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원전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원전 테마주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 테마주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먼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다 원전 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전선 전기를 깔아야 될 겁니다. 인프라 투자하기에도 좋죠. 미국이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서도 돈을 풀고 뭔가 뭐 도로도 짓고 그렇죠. 뭐 도시 개발도 하고 인터넷 선도 깔고 모두 하고 하다 보면 결국 다 전기가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보면 거기도 따지고 보면 다 전선이에요. 그렇죠? 전선. 그러니까 전선 관련주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 하지만 원전은 그러니까 원전은 아니니까 얘는. 그래서 원전 테마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좀 상태를 봐야 돼. 지금 적자 수준이 아니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웨스팅하우스 이것도 정부 발표 최근에 나왔던 거 제가 봤는데
조금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꺼림칙한 게 있어서 그래서 원전 테마는 갖고 있다면 좀 조심하시고 전선 테마는 괜찮다 해서 재룡전기 더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수익으로 바뀌려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지만 바뀌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에코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0만 6천 원 그리고 3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0.7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8만 9,7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어느덧 9만 원 선 수복을 다시 한번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과연 추가적인 상승에 성공할지 그리고 매수가 회복까지도 가능할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다행히도 크게 물린 건 아니네요. 에코프로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이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애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에코프로가 그나마 반등이 더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은 상승장이에요. 돈 풀고 중국도 돈 풀고 있죠. 제가 뭐 조정이 뭐 조만간에 나올 거다 이건 그런 의례적인 원래 한 달 올라가고 일주일 조정받고 또 한 달 올라 일주일 조정받고 이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미국은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계속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고. 근데 얘는 이미 많이 빠졌는데 어딜 빠집니까? 그래서 빠질 자리도 없고 결국은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럼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 15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지만 대충 그냥 10에서 12만 원 사이로 올라오면 수익이잖아요. 그때 좀 파세요.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걸 또 물타기 또 시도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또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10만 원 이상은 올라올 수 있다.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내에서는 한번 비중을 확 줄였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일단 시장이 오늘은 뭐 뜨겁죠. 좋단 말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IT는 나스닥이 고점을 확 뚫으면 너무 좋은데 뚫질 못하면 테마주로 돌아요. 그럼 저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일단 제약바이오가 제일 만만합니다. 찬바람 부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테마, 트럼프 테마. 그러니까 IT주들이 너무너무 잘 갔으면 좋겠지만 나스닥 선물 지금 흐름을 봐서는 또 며칠 뒤에 또 IT주 또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럼 또 테마주로 돌립니다. 그러면 뭐 딥페이크 관련주 또 움직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STO 관련주 또 움직일 거고. 무슨 또 테마 또 움직일 거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또 추워지면 또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계속 되니까 그쪽을 계속 보시고 IT는 오늘 상담 대부분 내용들이 넘어가야 돼요. 나스닥이 넘어가면 그러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나스닥 넘어가면 하나마이크론을 추천하든 주성이를 추천하든 하이닉스 추천하든 또 IT를 추천할 겁니다. 근데 저 안 넘어가면 추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IT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IT는 나스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시장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정받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말고 그래서 일주일 안쪽으로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그리고 시장 흐름 파악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그렇다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랠리는 멈췄지만요. 여전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테마의 강세 포착이 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죠.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